저는 피키캐스트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했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앱 마케팅 하면서 브랜딩, BX 등등등 하다가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커머스 마케팅 하고 있는 최성실입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아까는 그치. 다들 길을 잃었어. 궁금하잖아. 길을 잃었어. 지금 샌드박스에 있는 거죠? 네. 이거 자막으로 꼭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일기 날렸고 한 번 추가로 제작된 거다. 샌드박스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지향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이아 같은 MCN이나 뭐 트레전터 아직 잘 되고 있는? 네, 그런- 각 회사들이 다 전략이 달라가지고 자사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늘려서 더 사업을 많이 하고 싶다, 혹은 진짜 MCN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저희처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소속 엔터테이너들의 매니지먼트도 있지만 그들을 이용한 수익이나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단순히 채널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네, 맞아요. 기존의 기성의 소속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키캐스트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피키캐스트에서는 소셜 채널 운영하는 업무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 피키캐스트라는 앱 서비스 안에 잡지 콘텐츠, 그러니까 스낵 콘텐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스낵 콘텐츠들 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유인 마케팅도 했었고, 저희가 앱이다 보니까 앱 다운로드 수를 늘릴 수 있는 앱 다운로드 마케팅도 했었고,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앱 서비스가 있었다 보니까 앱을 마케팅하는 업무들을 많이 했었고요. 4명 정도 되는 팀이었어서 모든 일을 다 하다가 막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음엔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알리기 위해서 홍보 방안으로 CRM도 하고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끝자락에 IP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 IP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포착하고 샌드박스에서는 그런 IP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팀인 커머스 팀에서 크리에이터 굿즈, 크리에이터 콜라보 상품들을 판매했었어요. 보통 광고 사업부만 있어요. 왜냐, 크리에이터는 연예인이니까 연예인들은 소속사에서 광고를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하위에 실물 상품 만드는 커머스 사업부, 그러니까 디지털 IP, 출판, 이모티콘 등등을 만드는 그런 사업부가 또 있고, 그런 식으로 크리에이터가 단순히 광고 수익만으로 매출을 내는 게 아니라 광고 수익이 아닌 어떤 것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피키랑 카카오랑 샌드박스를 거치면서 어떤 컨텐츠에 집중해서 계속 이런 테크트리를 타온 거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어쩌다가 피키캐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컨텐츠라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콘텐츠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전 제가 출판사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출판사는 좀 그때 당시에 재미가 없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우리 나이 때 많이 보고 나도 즐겁게 소비를 하고 하는 콘텐츠가 뭐가 있지? 했을 때 피키캐스트였었어요. 콘텐츠의 매력이 뭐예요? 콘텐츠의 매력은 쉽게 몰입될 수 있다? 그리고 몰입이 되면 그 다음 액션을 끌어내기가 되게 좋다? 쉽게 몰입될 수 있다. 네. 최근에 종아님 뭐 보신 콘텐츠 있으세요? 쭉 이어봤던 거. 최근에 나르코스? 에? 미드. 어떡하지? 그러니까 콘텐츠는 자기 취향이면 끝까지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이고 끝까지 향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끝은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르코스가 어떤 거예요? 뭐 스릴? 나의 광 얘기. 예를 들어서 나르코스의 IP를 가지고 있는 커피 세트가 나왔다. 그냥 커피 세트가 있다. 어떤 거 사실 겁니까? 마약 세트다. 품질이 똑같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콘텐츠지 않을까? 실제 구매로 전환되는 것까지 확장될 수 있다. 네, 저는 그게 너무 흥미로웠고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사례를 만들어낸 거, 그런 게 있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무비데이라고 아까 했던 거 했을 때. 앞에 너무 재미없었어서 오케이. 연휴마다 설 특선 영화, 추석 특선 영화 하잖아요. 그 특선 영화를 무상으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거를 알리는 캠페인이자 우리도 영화를 해, 우리도 영화를 가지고 있어 라는 카테고리를 인지시키는 그런 프로모션이었는데, 추석 연휴에는
뭐 택시 운전사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들의 강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희 앱에 들어올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 영역에서 단순히 여러분 무료로 영화를 보여드립니다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이 영화를 여기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취향 기반으로 타겟팅을 했던 거죠. 취향 기반으로 타겟팅을 어디서 했어요? 연휴에 카카오티를 쓴다. 내비를 보는 엄마 아빠 타겟이거든요. 그 지금 얘기하신 마약왕 이야기를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 영화를 추천하진 않고 그분들이 좋아할 영화를 추천해주고, 여러 매체를 썼는데 이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층이 있잖아요. 그 층에 맞춰서 크리에이티브를 노출을 했던, 카카오 스토리에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휴먼 감동 같은 걸 노출하고, 거기다가 갑자기 10대 얘기를 할 순 없으니까 샌드박스에서는 처음에 IP 사부로 시작을 했었어요. 발렌타인데이 맞이해서 최준님의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최준이라고 하면 피식대학의 그분이잖아. 맞아요. 쿨제이. 그 쿨제이 분인데 또 다른 부캐인 그 최준이라는 피식대학이 샌드박스 소속이야? 맞아요. 아, 그렇구나. 샌드박스 소속의 엔터테인먼트 코미디 하시는 왕팬입니다. 크리에이터입니다.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발렌타인데이라는 그 시점과도 너무 잘 맞았고, 기획 자체도 MD 사이드에서 굉장히 좀 느끼한 포인트로 잘 잡아주셔가지고 선물 받으면 기분 나쁜 선물, 그런 류로 그런 걸로 그런 류로 되게 인기를 얻었었고요. 밀레 클래식이라는 브랜드랑 저희 자사 크리에이터인 김블루라는 게임 크리에이터가 콜라보를 해서 상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무신사에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김블루? 네, 하루 내에 완판이 됐어서 그런 건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럼 이런 거 하면은 같이 이런 크리에이터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건건이 좀 다른데, 크리에이터분들이 의사는 많이 여쭤보지만 100% 같이 아이데이션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한 걸 보여드리고 컨펌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완전 엔터테인먼트 회사구나 그냥.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일종의 그냥 아티스트 같은 맞아요. 개념으로 매니지먼트가 되고 있는 거네. 진짜 셀러브리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했구나. 네. 이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본인의 자질이나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계속 좀 공부하려는 거? 그 마인드가 저한테 제일 도움됐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7년 동안의 마케팅은 계속 뭔가 흐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SNS가 나왔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나왔다. SNS 마케터가 뜬대, 콘텐츠 마케터가 뜬대. 그 다음은 페이스북 매체들이 이제 많아졌다. 여기서 전환을 낼 수 있는 마케터들이 중요하다. 퍼포먼스 마케터? 이거 뭐지? 근데 그것들에 따라가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셜, 앱, 커머스 전혀 접점이 없지만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던 건 배우려고 했던 의지들. 그래서 종아님도 만났던 거고, 그런 게 마케터한테는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면은 안 힘들어요? 7년차 동안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되게 많이 바뀌어 왔는데, 사실 SNS 콘텐츠를 만들다가 IP 커머스를 하는 거는 굉장한 변화거든? 그쵸. 그런 데 있어서 뭔가 힘든 점이 있다면? 부침이 있죠. 왜냐하면 넣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해서 지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제일 우선시 할 거냐? 그걸로 좀 많이 메이크업 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게 가장 중요했던 자질이지만 그게 가장 힘든 거기도 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 배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은 그런 게 무뎌지거든. 그러면은 때려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만 나이가 드는 게 아니고 머리가 굳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께 너무 공고해져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싫어지거든. 그런 순간이 오면은 필드에서 활동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관리 쪽으로 빠지던가, 자기 뭐 자영업자 하고 사던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7년차 동안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잘했다 싶었던 순간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걸 저만큼 좋아하는 팬들이 생겼을 때, 팬들이 보일 때가 너무 좋았었어요. 프로모션을 했어요. 프로모션 했는데 이거에 나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있다.
이런 결과들을 계속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 리프레시가 됐었고 마케팅 하기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에 있었을 때 보통 B2C 독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잖아요. B2B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소속 작가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작가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저희만큼 제 서비스에 열광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을 위해서 파티 진행했던 거,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던 거,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요즘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어떤 브랜드나 뭐 제품이 있다면? 저는 지금 IP 커머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식품업계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식품. 제조 일정이 일반 상품보다는 조금 빠르다고 전 생각을 했었어요. 백종원이라는 메가 IP가 오늘 미트볼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4, 5주 뒤에 미트볼이 편의점에 나와 있는? 그래서 전 GS 편의점을 정말 많이 보고 있고 많이 가고 있는데 밥꿈남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뭐 도시락을 만든다든지 이런 영역들을 시도하는 걸 보면서 많이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가 다이소랑 스파오. 다이소 같은 경우는 매스 시장이 좋아할 만한 IP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요. 스파오 같은 경우는 진짜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 시간을 길게 두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5주에서 6주? 상품 제작에 진열 판매까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가 인기인지,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가 뜨는지 확인하기가 좋아서 스파오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5년은 너무 좀 짧은 것 같고 10년 후에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전 IT가 너무 좋거든요. 응. 근데 사업 개발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사업 개발. 주니어 때는 이 서비스가 뭔지, 이 사업이 뭔지 알지 못해도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시니어가 되면서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액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개발 영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커머스 마케팅을 하다가 사업 개발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마케터가 되고 싶다. 사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직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진 그것까지는 못 찾았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4P 중에서 네. 단순히 프로모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2번이나 다시 찍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났어요? 두 번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지금 첫 번째 다 나와서 맞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취준생 친구들한테 뭔가 뭐 팁을 하나 준다면, 뭐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마케팅을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모임으로라도 사이드 프로젝트로라도 실제 마케팅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브랜드 마케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전 좀 안타깝게 보여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다면 해봐라. 일단 뭐든지 해봐라. 일이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일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 업무를 하기 전에 한 번씩 경험해봤기 때문이었거든요. 커머스 마케팅 처음 할 때 갑자기 상품 팔아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친구들이랑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상품 제작에 대한 이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배송, 물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스터디를 할 수 있었어가지고 도움 많이 됐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요? 네,